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다. 재개발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여러분, 이번 재개발 사업으로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강도훈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30대 후반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땅값이 몇 배는 오를 거예요. 모두 부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기대에 찬 얼굴들이었다. 박영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70대 후반의 그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왔다. 잠깐만요. 그런데 마을 동쪽 임야 부분은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또 서쪽 논밭들도 상속 등기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고. 박영수가 말을 이어갔다. 특히 마을 중앙 상가 예정 부지는 지목 변경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도훈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가 곧 비웃음을 지었다. 아, 할아버지. 그런 복잡한 법적 문제는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강도훈이 비웃듯 말했다. 옛날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시대를 따라가세요. 개발이 답입니다. 소유권이니 지목이니 하는 건 다 우리 회사에서 처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 아저씨, 괜한 걱정 그만하고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옛날 일을 들먹이세요? 할아버지는 등기부등본도 제대로 못 보실 텐데 무슨 소유권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끼어들었다. 박영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참고 입을 다물었다. 할아버지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복잡한 사업이거든요. 강도훈이 다른 주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영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강도훈의 화려한 계획에만 관심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영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평생 살아온 마을에서 이렇게 외면당하다니. 임야 소유권 문제, 논밭 상속 등기, 지목 변경. 박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배운 것들이었다. 그 누구보다 땅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자신을 무식한 늙은이 취급하다니.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남아 있었다. 오히려 조용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설명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강도훈이 박영수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를 세우고 내렸다. 뒤따라 정장을 입은 직원 2명이 내렸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강도훈이 겉으로는 예의를 차렸지만 목소리에는 건방진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번에 괜한 걱정을 하시던데 오늘은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제안 말인가? 박영수가 대문 너머로 물었다. 할아버지 집터 시가보다 20% 높게 쳐드릴게요.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내 집은 팔 생각이 없소. 아이고 할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재개발되면 다 허물어질 건데요. 강도훈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시골 할아버지가 뭘 그렇게 아시겠어요? 우리 같은 전문가 말을 좀 들으세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영수 아저씨, 이제 그만 고집 부려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다. 우리 다 팔기로 했어요. 아저씨만 버티면 재개발이 안 돼요. 맞아요. 왜 자꾸 방해하세요? 다른 주민들도 한 목소리로 박영수를 몰아붙였다. 할아버지들은 변화를 싫어해서 문제예요. 강도훈이 주민들을 향해 말했다. 시대를 못 따라가니까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영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다. 우리가 부자 될 기회를 왜 막으세요? 젊은 사업가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는데도. 박영수는 혼자 모든 사람들과 맞서고 있었다. 평생 이웃으로 지낸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일주일 드릴게요. 강도훈이 비웃으며 차에 올랐다. 그때까지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차가 떠나고 주민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박영수는 혼자 남아 쓸쓸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등은 아직 굽지 않았다. 그날 밤
박영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마음을 정했다. 이제 진짜 싸워볼 때가 됐구나. 다음 날 아침, 박영수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오래된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측량도 하나하나 꺼내며 확인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모은 소중한 자료들이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주말에 집에 들른 손자 민호가 물었다. 민호야, 네가 컴퓨터 잘하지? 할아버지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인데요? 박영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 사업가가 이상하네요. 할아버지, 혹시 그 사람 회사 이름 알아요? 강도훈, 대한개발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민호가 노트북을 열고 열심히 검색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이 회사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화면에는 신문 기사들이 떴다. 부천에서는 허위 서류로 사기를 쳤고, 인천에서는 주민들 동의 없이 무단 착공했대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박영수는 예전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김 팀장. 나 박영수야. 오랜만이지? 영수 형. 웬일이야?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토지 관련 법률 자문 좀 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일 시간 돼? 다음 날 은퇴한 건설회사 법무팀장 김 씨를 만났다. 이 서류들을 보니까 형이 이 마을 땅의 30% 정도를 소유하고 있네. 맞아. 젊을 때 조금씩 모아둔 거야. 그럼 재개발하려면 형 동의가 필수야. 강도훈이라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박영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민호야, 그 사람 불법 자료 더 찾아볼 수 있겠니? 네, 할아버지. 벌써 엄청 많이 나왔어요. 민호가 프린터로 자료들을 뽑아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구나. 박영수는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었다. 재개발 착공식 날이 밝았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을이 새로 태어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앞으로 이곳에는 최신식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값이 몇 배로 오를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했다. 강도훈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이미 모든 법적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때였다. 회관 뒤쪽에서 박영수가 나타났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뒤따라 손자 민호와 김 팀장도 함께 왔다. 잠깐만요. 뭐야, 또 할아버지가 와서 회방을 놓네. 누군가 중얼거렸다. 지금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되잖아요. 강도훈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서류들을 한번 보시죠. 박영수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첫째, 이건 이 마을 토지 소유권 증명 서류입니다. 제가 이 마을 땅의 30%를 소유하고 있어요. 동쪽 임야 5필지, 서쪽 논밭 8필지, 그리고 마을 중심가, 상가 예정 부지까지요. 회관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둘째, 강 사장님이 말한 지목 변경 승인이 났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입니다. 박영수가 또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다. 농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려면 농지전 용허가가 필요한데 아직 신청조차 안 했어요. 임야를 아파트 부지로 쓰려면 산지전 용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셋째, 서쪽 논밭들은 상속 등기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군지도 불분명한 땅이 절반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건 강도훈 씨 회사의 다른 지역 사기 행위 증거들입니다. 민호가 프린트한 자료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부천에서는 가짜 허가서로 주민들을 속였고 인천에서는 동의 없이 무단 착공해서 법정까지 갔어요. 용인에서는 계약금만 받고 잠적한 전력도 있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젊을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이 땅들을 하나씩 매입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등기부등본이 여기 다 있어요. 김 팀장이 나서서 말했다. 법적으로 박영수 씨 동의 없이는 재개발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30% 지분이면 거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급변했다. 기대감은 사라지고 당황스러운 얼굴들만 남았다. 잠깐, 그럼 우리가 속은 거예요? 강 사장님, 이게 정말이에요? 강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허둥지둥 자료들을 치우려 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곧 해결할 예정이었어요. 해결할 예정이라고요? 박영수가 차분히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는 거짓말로 주민들을 속인 거네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영수 아저씨 말이 맞네요.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김씨 아주머니가 탄식했다. 강 사장, 우리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받았다고요? 주민들이 하나둘 따지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때 민호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뉴스에 났어요. 강도훈 대표가 다른 곳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고 나와요. 뭐라고? 강도훈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경찰이 오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어요. 정말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망했다. 강도훈이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마을 남자들이 에워쌌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우리 계약금부터 돌려주고 가세요. 사기꾼을 그냥 보낼 수는 없죠. 얼마 후 경찰차가 도착했다. 강도우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차창 너머로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떠나고 나자 마을 사람들이 박영수 앞에 모여들었다. 영수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아저씨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무시했네요. 한 명씩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괜찮습니다. 다들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이잖아요. 박영수가 온화하게 웃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자료들을 다 모으셨어요?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거예요. 나이 먹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아저씨 말씀 잘 들을게요. 마을 일도 아저씨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부탁했다. 민호가 할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 네가 더 똑똑하잖아. 컴퓨터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할아버지와 손자가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박영수는 대문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무시당하던 늙은이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